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제2장의 등록 면허세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재는 377페이지가 되겠죠? 377페이지에 등록 면허세로 갑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취득세에 대해서 이제 쭉 공부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요 방금 전까지 배운 요 취득세를 좀 잘 정리해 두시면 등록 면허세나 재산세나 지방세를 공부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태가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좀 있거든요. 자, 복습 잘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등록 면허세로 오겠습니다. 우리 취득세 같은 경우는 단 2문제도 3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편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등록 면허세는 우리가 출제 포인트부터 먼저 보시면 보통 이제 한 문제꼴로 출제가 되는데, 우리가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5문제, 많게는 3문제까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출제 경향이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문제를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보통 한 문제꼴로 출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게 해년마다 좀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출제 포인트는 비슷합니다. 그러면 일단 등록 면허세라는 것은 2011년도에 과거에 등록세라는 세금이 있었어요. 그리고 면허세라는 세금이 있었는데, 그 등록세하고 면허세가 결합이 돼서 2011년도부터 등록 면허세로 바뀐 거예요. 자, 다만 우리 시험 범위에는 면허세는 출제가 안 되고 등록에 대한 세금 부분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보시면 일단 등록 면허세 특징을 가볍게 보면은 등록 면허세는 당연히 뭐 지방세가 되겠죠. 그리고 종가세, 종량세란 말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과세 표준을 우리가 과세 표준이라는 용어 배웠었죠. 그 경우에 나오는 용어 개념이에요. 그래서 과세 표준이 가액을 쫓아서 부과할 때는 종가세, 수량을 따라서 부과할 때는 종량세, 이렇게 우리가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등록 면허세는 등록을 받거나 면허를 받은 자가 직접 신고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처럼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붙여서 보통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납세무자와 과세 대상이 있는데, 등록 면허세는 납세무자가 23회, 28회, 29회 자, 이렇게 여러 번 출제가 됐었고요. 우리가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이 납세무자 파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가 그럼 납세무자는 외관상 권리자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취득세 부과 지척기간, 면세점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비교해서 나온 적도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이런 키워드는 향후 우리 이제 기본서 나오면 그 문제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풀면서 또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은 보다시피 정말 여러 번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아마 우리 올해 시험 대비도 과세 표준은 출제가 될 수 있는 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부동산 가액 결정, 채권 금액 등 건수 이런 걸 가지고 출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세율도 아주 많이 출제됐었죠. 그래서 과세 표준과 세율을 결합해서 출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중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처럼 비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지, 여기에는 핵심 키워드가 묘지, 납세지, 등록 전까지 납부, 최저세 이런 용어들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자세한 부분들은 일단 내용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요 내용부터 볼게요. 그러면 등록 면허세라는 것은 왜 납세무가 발생하는 건지, 또 어떤 용어들이 있는지를 가지고 한번 출발해 볼게요. 자, 우리 여기 보시면 이제 신축이라는 용어가 있고, 매매나 대출, 변제, 변경 이런 일반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용어가 중요하다고 자꾸 강조했었는데, 이러한 용어를 취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취득세에서는 이걸 뭐라고 했었죠? 자, 취득세에서는 원시취득이다 이렇게 했었죠. 원시취득. 기억나시죠? 그러면 처음으로 취득하면 원시취득. 네,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그러면 이번엔 매매입니다. 매매. 자, 매매는 뭐라고 했었죠? 그렇습니다. 승계취득. 그러면은 우리가 취득행위에는 원시취득, 승계취득. 승계취득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돈 주고 사면 유상승계. 그렇죠? 공짜면은 무상승계. 이렇게 했었죠. 자, 그래서 유상승계 취득과 무상승계 취득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출을 받아요, 대출. 자, 대출 받으면은 어떻게 하죠? 우리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 담보를 제공하죠. 그러면 담보
제공을 합니다. 그럼 이런 거를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설정이라고 하죠. 무슨 설정이라고 할까요? 우리 공시법이 나오죠. 근저당 설정, 근저당 설정, 저당권 설정 등기 이런 표현을 쓰죠. 그리고 대출금을 갚아요. 변제를 줍니다. 그러면 변제를 주면 설정한 거 싹 없애버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말소라고 하죠. 말소. 그 다음에 이제 변경이 있습니다. 변경. 지목 변경, 종류 변경, 변경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무슨 등기가 될까요? 얘는 이거는 변경을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간주취득. 네. 지목을 변경한다. 농지를 대지로, 임야를 농지로. 그러면 이것이 간주취득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걸 이제 등기를 할 거 아니에요. 등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등기하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자, 이건 취득세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등록면허세도 취득세처럼 일종의 행위세거든요. 그러면 우리 등록은 공적인 장부에다 기록하는 게 등록인데 그럼 공부상에 이런 행위들을 기록하면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 등기가 됐을 때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등록하면 납세무가 발생한다, 성립한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이제 등기법을 들으시면 간단한 얘기인데 아마 지금 처음 듣는 거니까 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시 취득일 때는 무슨 등기냐? 자, 등록을 하겠죠. 이때는 우리가 표현을 그렇죠. 보존 등기라고 합니다.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럼 만약에 다가구를 지었다, 다세대 빌라를 지었다. 그러면 신축이 되는 거고 원시가 되는 거니까 얘는 무슨 등기? 보존 등기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매매가 되면 승계가 되는 거죠. 승계. 그러면 승계가 되는 거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겠죠. 이전 등기. 자, 대출에서 이제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설정을 하면 이때 등기는 무슨 등기가 될까요? 설정 등기가 됩니다. 설정 등기. 근저당 설정 등기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설정한 거를 이제 대출금을 갚아요. 변제. 그럼 말소가 되는 거죠. 예, 그럼 말소 등기가 되는 겁니다. 말소 등기. 그 다음에가 변경하면은 우리가 간주 취득이 되고 이거는 일종의 변경 등기가 되는 겁니다. 변경 등기. 그래서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설정 등기, 말소 등기, 변경 등기를 할 때마다 납세무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등록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377페이지에 가로 1번의 의 말고 2번의 성격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써 있나요? 행위세라고 써 있죠. 여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행위세. 네, 이때 행위라는 게 바로 이런 행위를 말합니다.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설정 등기, 말소 등기, 변경 등기라는 행위가 일어날 때마다 납세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유통세라는 것은 거래할 때마다 내는 거고 응능과세라는 건 뭐냐면 부담 능력만큼 부과하는 거, 부담 능력에 따라 부과하는 거. 우리 취득세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물세라는 것은 인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부동산 물건만 가지고 부과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형식주에다가 우리가 밑줄 쳐놓습니다. 형식주의. 네, 이런 걸 우리가 형식이라고 하죠. 등기부 등본상에 이런 요식행위를 할 때 납세무가 발생하는 거니까 이런 형식을 중시하는 형식주의라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형식주의보다는 뭐가 우선이에요? 얘는 실질주의였었죠. 실질주의 또는 실질과세 원칙이었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문장의 포인트는 홍길동 명의로 등기나 등록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취득이 일어나면 납세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때 이 등록면허세는 그러면 누가 낼 거냐? 그죠? 누가 낼 거냐? 누가 내는 거냐? 누가 내느냐?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계산하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렇죠? 누가 내느냐? 그럼 얘는 누가 내는 거냐면 이 판단을 우리가 취득세는 우리가 누가 낸다고 그랬죠? 네. 사실상 취득하는 자하고 또 누가 낸다고 그랬죠? 간주 취득하는 자가 내라. 이렇게 했었죠. 맞죠?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완전 반대야. 완전 반대가 됩니다. 얘는 그 판단을
요 등기부상에 나와 있는 소유자 중심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판단할 때는 외관으로 판단해요. 외관상으로 판단합니다. 외관상. 그러면 이 사람을 외관상 뭐라고 하느냐? 등기 권리자란 말을 쓰죠. 네. 요게 우리 시험에 여러 번 출제를 했었다는 거예요, 아까. 그럼 외관이라는 말, 여러분들, 외관이 뭐냐? 겉으로 보기에. 그러면 어떤 겉을 보는 거냐? 등록상으로 보기에, 등기부상으로 보기에 그 등기했을 때 권리자, 이때 권리자라는 것은 등기함으로 해서 권리가 증대되는 자를 우리는 권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리가 증대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권리가 증대되는 자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설정시 권리자하고 그 다음에가 말소시 권리자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설정할 때 권리자는 누구냐, 말소할 때 권리자는 누구냐. 자, 요거를 이제 어떤 사례를 들어서 자꾸 시험에 물어봤었어요. 그러면 요 개념은 이게 어디 나오는 거냐? 우리 공시법의 등기법 맨 첫 시간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등기법하고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세법 먼저 들으시고 또 나중에 이제 등기법 같이 들으시면 세법 시간에 배웠던 게 여기가 이렇게 된 거구나. 이렇게 아마 또 인지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때 등기 권리자라는 것은 등기에서 권리가 증대되는 자만 찾으면 돼요. 그럼 설정시 권리자, 말소시 권리자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만약에 부동산의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매매. 자, 매매를 예를 들어볼게요. 매매가 됩니다. 그럼 매매를 하면은 파는 사람을 우리는 이제 매도인이라고 하겠죠. 매도인. 그 다음에 사는 사람을 그렇죠. 매수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도인의 역할과 매수인의 역할이 있는데 그러면 매도인한테 대가를 지불할 의무가 있는 거죠. 대가를 지불할 의무가 있는 거고. 그렇죠? 의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매도인은 우리가 자기 소유권을 넘겨주는, 그렇죠? 소유권 이전해 줄 의무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예요. 소유권 이전입니다. 그럼 소유권 이전은 바로 등기부상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상에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경우에 소유권 이전했다는 권리자는 매도인이 될까요? 매수인이 될까요? 당연히 매수인이 돼야죠.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을 권리가 있는 거고 얘는 넘겨줄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죠. 얘는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래서 돈을 안 주면 매수청권 행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권리자는 매도인이 아니라 매수인의 권리가 등기부상의 권리가 증대가 되고 매도인은 감소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빵빵은행이 있어요. 빵빵은행이 있고 여기 갑이 있습니다. 갑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갑은 은행한테 담보를 제공해줘요. 담보를 제공해줍니다. 그럼 담보를 제공해주고 이거를 등기부상에 기록을 해요. 그럼 등기부상에 갑구하고 을구에다가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표시한다라고 배우실 거고요. 을구는 이외의 등기를 표시한다 이렇게 배워요. 그러면 이 을구상에 이제 이 내용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담보를 제공해 주면은 우리가 여기다 표시해야 되죠. 그럼 여기다 뭐라고 표시하냐면 바로 담보 대출을 받은 거니까 뭘 할까요? 설정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설정. 즉 걸어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무슨 설정이라 할까 이것을? 여러분들 배우셨을 텐데. 이런 것을 우리는 근저당 설정이라고 하죠. 뭐라고요? 근저당 설정.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겠죠. 네, 저당권 설정을 하는 거예요. 저당권에 대한 설정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당권에 대한 설정 등기라면 이때 권리자는 갑이 될까요? 은행이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은행이 채권자니까 채권자가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다 채권자 이름을 쓰도록 돼 있거든요. 채권자 빵빵 은행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담보부동산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권리를 표시해야 되는 거니까 이 채권자 은행이 권리가 증대가 되는 거고 갑은 권리가 감소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자, 다시요. 대출해서 담보 증하니까 당연히 채권자 자기가 이 돈 빌려준 것이 있다는 것을 요 대출 나간 것만큼 채권액을 표시해 줘야지. 그러면 당연히 채권자의 권리가 여기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의 뜻은 채권자의 권리가 증대된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권리는 줄어드는 거고요. 자, 근데 다시 권리가 살아날 수도 있어. 어떻게 하면 되긴. 변제하면은 그 설정된 권리를 말소 없애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채권 채권액이 1억 원이었다. 그럼 1억 원이었고 여기 채권자는 빵빵 은행 이렇게 표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말소가 되면은 말소가 되면은 말소 등기 했을 땐 이게 싹 없어지는 거야. 이게 싹 없어져요. 이게 바로 뭐냐? 말소 등기다. 이게 바로 말소 등기가 됩니다. 말소 등기. 자, 그러면 권리가 말소가 돼요. 없어집니다. 사라져요. 사라져요. 그러면 권리가 사라져 버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 갑의 권리가 증가가 되는 거고 은행의 권리는 다시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근저당 설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상황을 가지고 우리 시험에 출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게 어떻게 세법 문제입니까? 등기법 문제지. 등기법 시간에 이대로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시험 문제가 이렇게 퓨전 스타일로 음식으로 따지면 퓨전 스타일. 즉 세법만 알아서는 안 되고 다른 법도 알아야지만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렇게 상당히 입체적인 스타일의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6과목을 다 알아야 되는 이유가 요즘 문제가 그냥 요 과목의 내용만 안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목의 내용도 섞어서 이렇게 물어보더라 이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학개론 1차 같은 경우에는 공법적인 문제를 내요. 그럼 만약에 1차만 준비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공법을 모르니까 그 문제는 다 틀린 거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한 몇 년 전에 4문제 정도 출제가 됐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학개론에도 세법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말이 16문제지 학개론에도 조세 문제가 나옵니다. 세금 문제가. 그래서 요즘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다시요. 어쨌든 이런 사례를 들어서 외관상의 권리자를 찾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정리해보면 등록면허세 납세문자는 취득세는 다르게 취득세는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하는 자가 내라. 그리고 간주 취득자가 내라 이렇게 했었는데 등록면허세는 그 판단을 외관으로 한다 반대로. 그래서 등기했을 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등을 했을 때 권리자를 찾는데 설정 시 권리자는 채권자가 되는 거고 말소 시 권리자는 이 싹 지워지는 거니까 은행의 권리가 줄고 이 사람의 권리가 살아나겠죠. 그러면 요 대출받은 요 대출자가 바로 말소 등기 시에는 권리자가 되겠죠. 자, 이런 식의 문제로 출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관련해서 우리 교재 377페이지 보시면 2번에 과세권자와 납세문자가 있는데요. 자, 과세권자는 거기에 납세지 관할, 자, 밑줄, 도구, 도 또는 구세가 있죠. 여기다 밑줄, 도구세다. 예, 도구. 자, 얘는 도구세입니다. 도구세. 시군이 아니라는 거. 이렇게 메모해 두시고요. 도하고 구에서만 관리합니다. 시나 구는 아니고요. 다만 거기 보시면은 특별자치시 자치도, 자,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세종시는 특별자치시, 신행정도시죠. 여기서 다 알아서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납세무자에 대한 별표시. 자, 원칙은 등록을 하는 자고 등기 명의자, 외관상 의무자다 권리자다 권리자. 그래서 의무자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문제 푸실 땐 설정시 권리자, 말소시 권리자를 잘 알아두자. 그래서 그 사례를 든 게 그 유형 중에 1, 2, 3, 4 중에 제가 1번 사례를 든 거예요. 1번 하나 밑줄 쳐놓을까요? 저당권 설정 등기는 저당권자다. 동그라미 1번에다가 밑줄 쳐놓으시고요. 저당권 설정을 제가 설명한 거잖아요. 저당권 설정했다는 것은 대출을 받았고 근저당 설정을 해서 설정시 권리자는 누가 된다? 갑이 된다? 은행이 된다? 은행이 된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당권자, 채권자, 은행이라고 돼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2, 3, 4, 뭐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은 차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등록을 해도 과세가 되지 않는 것이 비과세. 자, 이거는 왜 비과세일까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국가 등 당연히 국가 지자체 명의로 등록하면 세금 내겠느냐. 자, 빵빵구청이 거기다 건물을 올려서 등기하면 빵빵구청이 세금 내겠어요? 자기가 자기한테 매기진 않겠죠. 네, 우리 취득세랑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가 2번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등입니다. 그러면 행정구역이 바뀌었다. 이거는 충청도에서 경기도로 편입된 거야. 그러면 변경, 일종의 변경 등기가 되거든요. 그럼 세금을 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충청도에서 경기도로 편입된 게 뭐 내가 한 겁니까? 나라에서 한 거죠. 그럼 나라가 세금 매기겠어요? 자, 그렇지 않겠죠. 주민등록번호 변경. 자, 그것도 내가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행정기관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세권자가 하는 거는 터치할 수 없다. 비과세. 그다음에 3번 지목이 묘지인 등기. 자, 묘지 등기. 이것도 사실은 세금을 내야 되지만 안 매기겠다. 왜? 무서워서. 왜? 무서워서. 그러면 정리되셨나요? 무서워서. 귀신 나올 것 같아. 네. 그래서 왜라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무서워서. 자, 이렇게 외우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표준. 자, 378페이지 과세표준. 4번에 과세표준의 별표시, 5번에 세율 별표시. 예, 요게 시험에서 가장 출제를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행위를 할 때 납세의무자는 외관상 권리자다. 그래서 외관이란 말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과세표준 계산입니다. 과세표준 계산. 자, 내용 지우고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취득세를 먼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꾸 반복해야 됩니다. 우리 취득세는 여러분들 과세표준을 뭘로 한다고 그랬었죠, 제가? 그렇죠. 취득가액을 과표로 한다. 그리고 이 취득가액을 알아서 신고하자. 그렇죠. 그런데 알아서 신고하면 좋은데 알아서 탈세를 하거든요. 알아서 축소 신고한다거나 다운계약서 등을 통해서, 그렇죠? 아니면 업계약서를 쓴다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신고를 잘하나 못하나를 체크하는 기준 금액이 있었죠. 그렇죠? 5글자로 뭔지 기억납니까? 시로 시작했는데 시. 자, 같이 합니다. 시가 표준액. 뭐라고요? 시가 표준액. 맞습니다. 시가 표준액을 통해서 체크했었죠. 그러면 토지의 시가 표준액을 이제 개별 공시지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액 등의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이 시가 표준액에 대한 내용 문제가 또 올해 시험에 출제가 됐었고요. 그러면 요 시가 표준액으로 체크해서 만약에 시가 표준액 이상으로 신고를 해줬다. 그러면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시가 표준 밑으로 신고했다. 그러면 요 신고 금액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신고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시가 표준액으로만 과세 표준을 정해줍니다. 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었죠. 객관적인 취득. 객관적인 취득이 됐을 때는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사실에 기초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상 취득 가액이라고 표현했었어요.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그러면 이때 사실상 취득가액이라고 한다. 그러면 얘는 시가 표준액에 관련이 없이 항상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항상.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등기부에다가 반영을 해야겠죠. 그러면 등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등록사항이 바로 과세 표준이 될 거예요, 얘가. 그러면 왜 제가 취득세 얘기를 하시는지 아시겠죠? 네. 취득세에서 이미 한 거예요. 이걸 그대로 등록한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얘도 적용하는 순서는 뭐랑 동일하겠어요? 뭐랑 동일하긴 취득세 규정이랑 동일하겠죠. 취득세 규정이랑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볼까요? 자, 적용 순서가 똑같죠? 취득세에서는 취득가액을 우리가 과세 표준했었고
그 금액을 알아서 신고하자. 다만 신고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검증하자. 뭘로? 시가표준액으로 검증하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토지의 시가표준액, 주택의 시가표준액,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따져주고 만약에 객관적일 땐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가자. 그러면 그 사실상 취득가액의 경우의 수는 뭐가 있었느냐. 자, 이건 외워야 됩니다. 자, 이거는 시험 끝날 때까지 계속 암기할 거예요. 바로 뭐냐면 국가, 수입, 공매, 그 다음에 법인장부, 법원의 판결문, 그 다음에 검증. 이런 단어 있었어요. 그래서 국가는 이제 국가 지자체로부터 취급합니다. 속일 수가 없죠. 자, 자동차를 수입합니다. 수입 가격 다 나와 있죠. 세관을 통해서 수입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공매, 그렇죠. 경공매, 공매는 공개 매각입니다. 경매나 그 다음에 세금 체납이 돼서 공매가 됐을 때를 다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낙찰 가격이 되겠죠. 법인장부, 분양이면 분양 가격이 될 거예요. 판결문, 부동산 소유권 소송이 붙었어요. 그래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럼 판결 요지문에 나오겠죠. 그다음에 검증은 실거래가 신고제를 말합니다. 즉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거래했을 때는 반드시 실거래가로 신고하자. 이런 얘기했었죠. 그러면 이런 경우의 수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고 이거는 시가표준액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 사항을 그대로 등기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는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그 378페이지의 과세표준에 보면 원칙은 신고한 가격이다. 다만 시가표준액에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 그 다음에 객관적일 땐 사실상 취득가액 돈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1번이에요. 1번. 2번하고 3번은 일단은 건너뛰고 1번만 알아두시면 돼요. 1번. 자, 그러면 1번에다가 써놓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다가 거기 박스 1번에다가 국수공법판검 써놓으세요. 국수공법판검, 국가, 지자체, 수입, 공매, 법인장부, 판결문, 검증.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이 있는데요. 나머지 내용이 있는데, 바로 이 내용이에요. 요 2번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1번까지는 취득세랑 똑같은데, 요 2번이 좀 중요해요. 2번이. 요게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됐었어요. 2번. 그러면 얘는 뭐냐면, 등록가액을 부동산 등기하는 건 좋은데 신고할 때 사실상 취득가액을 표시할 때 표시하는 단위가 좀 달라요. 이걸 구분할 줄 아느냐. 즉 어떤 등기사항이 발생됐을 때 이 등기사항이 부동산 가액이냐 채권 금액이냐 건수냐 이런 거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물어보기 좋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석할 게 이렇게 가액이나 금액을 통해서 과표가 결정이 되면 이거를 종으로 우리가 책했었죠. 종량세라고 했나요? 종가세라고 했나요? 그렇습니다. 종가세라고 했죠. 종가세. 가세. 즉 가액을 쫓아서 가액을 따라서 부과한다. 그렇죠? 종가세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건수를 쫓아서 과표를 정합니다. 그럼 건수는 수량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종량세가 되겠죠. 종량세가 되겠어요. 종량세. 그래서 수량을 쫓아서 우리가 부과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종가세인데 일부는 종량세가 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취득세 규정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요. 이런 종량세 규정이 없습니다. 그냥 다 가액으로만 돼 있거든요. 자, 그리고 어떨 땐 그러면 이제 부동산 가액 채권 금액이 건수냐. 자, 이걸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 땅이 있습니다. 땅. 자, 땅에다가 이게 건물 같은 거를 세울 수 있도록 해주는 권리가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 민법에서는 등기법에서는 지상권이라고 하죠. 지상권 설정. 그러니까 지상 위에다가 이런 공작물 등을 세울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입니다. 그러면 요 지상권 이제 배우실 텐데, 그럼 지상권을 설정했을 때 설정 등기를 합니다. 그럼 이 경우에 과세 표준은 뭘로 신고해야 되느냐? 그럼 당연히 지상권이니까 이걸 이제 용익물권이라고 할 거예요. 용익물권. 즉 물권처럼 사용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 그러면 어디에 지금 이걸 설정하는 거예요? 자기 땅 위에다가 설정하는 거잖아요. 아, 그럼 땅이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부동산 가액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부동산 가액입니다. 그 다음에 채권 금액. 아까 대출을 받았다. 그죠? 대출을 받았다. 대출을 받으면 무슨 설정?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그럼 대출은 그건 뭐예요? 대출은 뭐긴? 채권 금액이지. 그렇죠?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는 채권 금액이 됩니다. 그 외에도 뭐 가압류, 가처분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그게 다 채무 변제를 받기 위해서 취하는 조치들이에요. 그리고 대출금을 변제합니다. 그렇죠? 변제하면 어떻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싹 말소. 그렇죠? 그럼 말소 등기하죠. 그럼 말소 등기하면은 이거를 이것도 세금을 받겠다는 거야. 네. 뭐 한 일도 없는데 이거 지워주기만 해도 세금 받겠다는 거예요. 종량세 방식으로 한 건당 종량세 방식으로 6,000원을 받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건을 우리는 종량세라고 지칭하고 있고요. 이 원을 정액세율이다. 정액세율. 일정 세율이 일정 금액으로 표시가 돼 있다. 세율이 일정 금액으로 표시가 돼 있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시험에 물어보기 딱 좋죠. 물어볼 때 어떤 이 설정 사항을 주고 얘가 부동산 가격이냐 채권 금액이냐 건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5번에 세율에 보시면 부동산 등기에는 소유권에 대한 이전 등기가 있고 물권 임차권 설정. 자, 지상권이죠. 부동산가에. 가등기는 부동산 가가 거짓가짜죠. 임시 등기 예약을 해놓은 거죠. 그럼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 자, 두 가지 다 가능하고요. 지역권은 상대방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권리인데, 자, 요역지라는 말 배우실 거예요. 요역지는 그것도 메모합니다. 편익을 제공받는 땅, 이렇게만 메모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전세권은 전세금액, 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은 별 표시되어 있죠. 예, 얘네들은 근저당을 설정했다, 경매 신청. 왜 이런 거 하느냐? 돈을 안 주니까.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이 경우에는 채권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0.2%를 받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각종 변경, 말소, 해지, 분필 등기는 한 건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종량세, 원에 6,000원, 원에 동그라미 치시고 정액세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권리 등을 말소 등을 했었을 때, 변경을 했었을 때는 한 건당 6,000원을 받는다. 자, 요 박스가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는 과세 표준까지 정리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세율에 대한 얘기부터 해가지고 같이 묶어서 설명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 뒤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